하고 달랑 정권 거치에 네 글자만 얘기하고 국정운영의 기본도 모르고 정책도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윤석열 후보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연용하고 연습이 필요 없는 이재명을 선택해달라고 호소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송파 주민 여러분, 윤석열 후보의 무능과 무지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선 후보 간의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검토하고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수정권, 진보정권 구분 없이 세 가지는 안 했습니다. 외교안보 정책에서 세 가지는 안 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안 했습니다. 첫 번째가 한미일 군사동맹입니다. 한미 간의 군사동맹은 강력하게 갖고 가지만 일본이 낀 삼각동맹은 안 하겠다는 게 보수 진보 정권 구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패전국이고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이기 때문에 패전 후에 지금의 헌법을 국제사회가 만들어줬어요. 다시는 이내 전쟁 일으키지 마라. 그래서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었고 자위대는 이름하여 전쟁을 할 수 없는 스스로의 방어적 개념의 군대가 아니고 자위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베 정권이 한일 관계의 갈등을 부추겨서 국내에 인기를 얻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개헌을 하기 위한 아베 정권의 야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아베 정권의 개헌이라는 게 일본 자위대를 정상적인 군대로 만드는 겁니다. 전쟁할 수 없는 나라 패전국 일본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보통국가 일본을 만들겠다는 아베의 그 개헌 야욕에 기둥돌을 놔주는 것이 한미일 군사동맹입니다. 군사동맹을 하게 되면 일본 자위대는 정상적인 군대인 겁니다. 일본에게 36년간 강점당했던 그 뼈아픈 역사가 있고 앞으로도 그 역사 말고도 동아시아 질서 재편 과정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일본에게 전쟁할 수 없는 나라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자위대를 정상적 군대로 만들어주고 보통국가 일본을 만들어주는 것을 대한민국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동맹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가 진출할 수 있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보 팔아서 표 얻고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진보 보수 정권 불문하고 하지 않았던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하지 않았던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일본을 보통국가 만들어주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는 이런 무지함을 넘어선 위험한 안보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윤석열 후보에게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이재명을 해달라고 여러분들께 하도 호소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하는 게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체계 진보 보수 정권 다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방어체계는 대한민국 영토를 미사일로 핵공격이나 미사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천문학적 돈을 들여가면서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 수 있는 그 미사일 동맹에 편입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조차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대신 우리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만드는 것을 진보 보수 정권할 것 없이 10여 년 동안 줄기차게 그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런 점만 놓고 보는 후보도 아니에요. 보수 정권 만들겠다는 후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수 정권에서도 안 했던 일을 본인만 하겠다고요. 어디 탈락해서 온 사람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윤석열 후보가 외교안보 정책에서 매우 위험한 사고를 갖고 있는 세 번째 점을 얘기하면 전술핵을 재배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술핵이 뭡니까? 핵배낭 같은 거, 어뢰나
포탄에 장착해가지고 하는 조약돌 같은 핵무기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바위덩어리 같은 거예요. 근데 북한 핵폐기하라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오고 국제사회에서 제재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바위돌 치우라는 얘기를 하는 우리가 조약돌 들여와가지고 북한에 핵폐기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전술핵 재배치는 안 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결정권을 미국에 갖고 있어요. 전술핵을 갖고 오더라도 그거 사용하고 말고는 미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나토에 있는 전술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군기지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 30분 안에 도착을 해요. 일본에 있는 미군 제7함대가 북한을 미사일로 공격을 하면은 몇 분 안에 그걸 파괴시키고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핵우산이 있는데 전술핵이라는 조약돌 재배치해가지고 북한에 핵폐기하라는 명분도 있고 결정권도 우리한테 없고 그러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서 불신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에 가서 전술핵 재배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했을 때 미국이 당황했어요. 미국 국영방송 국민의 소리에 비웃음거리가 됐어요. 미국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윤석열 후보가 불신하고 그 대신 핵배낭이나 달라 이렇게 요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 보수 정권 불문하고 전술핵 재배치는 안 했던 겁니다. 홍준표 정몽준과 같은 일부 정치인이 얘기를 했던 거지 국민의힘이 집권했던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래서 안 했던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보에서 오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보에 안짜도 모르고 안보파라 표만하겠다는 사람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아마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들었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시키겠다. 전술핵 재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한미일 군사동맹하겠다. 이런 엉터리 후보에게 맡길 수 없는 겁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운명처럼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안보를 생각하려면 첫 번째 강력한 국방안보 체계를 갖추되 항구적 평화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강대국의 이해가 강력하게 투영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적 국가입니다. 무력적 대치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아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한국 경제가 저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북한과의 전쟁이 일촉즉발 사태까지 갔을 때 주가가 떨어지고 외국 자본이 철수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국방안보 체계를 갈 때 북한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항구적 평화 체계를 위해서 주변국들을 설득하고 이런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나가야 되고 전쟁이 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경제를 새롭게 평가받고 주식도 저평가받는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보와 경제가 동전의 한 면이라는 이런 동전의 양면이라는 강력한 소신을 갖고 탐구하고 고민하고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안보에 앉아도 모르고 오히려 위험한 안보관을 갖고 있고 위험한 안보관도 아닙니다. 아예 무지한 거예요. 이런 후보에게 대한민국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다.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계를 고민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해갈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고 한반도의 평화노선 속에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 경제가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설득하고 주변국을 설득해서 남북철도 같은 것이 나아져서 이것이 전 유럽에
파리 베를린까지 갔을 때 대한민국은 6만 불, 7만 불에 미래가 열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우뚝 서겠다는 이 평화경제의 소신을 강력하게 갖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후보의 실험과 정책 무게력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밤새도록 얘기해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윤석열 후보 비판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대통령은 알아야 합니다. 알아도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정권교체 여론에 힘입어서 그거 하나로만 대통령 하겠다 그러면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대선 주자간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묻습니다. 알리베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냐? 몰라요. 국민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까지도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그냥 환경부 관료, 경제부 관료, 산업부 관료, 그리고 국회의원들 전부 알리베를 알아요. 그리고 골몰하고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100%로 제품을 생산하고 거래하겠다는 이런 소문을 구글과 아마존과 같은 기업이 했고, 앞으로 기존의 화석연료나 석유와 같은 것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면 납품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산업 생태계가 바뀌고 거래 질서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저는 솔직히 충격적이에요. 안철수 후보와의 질문 답변에서도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이 탄소 배출의 주요 4대 원인이 뭐냐고 그랬는데 몰라요. 자동차에도 배기가스만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소와 같은 가축에서도 엄청난 탄소가 배출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윤석열 후보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권교체 네 글자만 외치는 후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후보에게 대한민국 맡기면 위험해집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알고 있는 문제만큼은 대통령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알아서 앞서서 대한민국 끌고 가고 앞서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한민국 맡깁니까? 게다가 검사 출신입니다. 뼛속까지 검찰 문제, 검찰학국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일은 검사예요. 수사 같은 거 잘하는 거예요. 그것 하나로 대통령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없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검찰 예산 독립시키겠다는 겁니다. 권위주의 시대에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실효적이지도 않았지만 상징적으로라도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수단 하나를 놓은 건데 그것마저 없애겠다는 거예요. 군사독재 시절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검찰왕국 만들어서 정치보복할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냥 검찰왕국 만들어서 정치보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본인이 정책도 비전도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게다가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전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고 국가 간의 외교 산업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손바닥에 왕자 쓰고 주술과 구속에 의존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교체 네 글자에만 의존해서 검찰왕국 만들어서 정치보복한 사람에 본인이 무지하니까 더 위험하고 그 정책적 판단이나 국정원 형상의 판단을 주술과 구속에 의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파주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 선택해 주십시오.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 끌고 갈 대통령이면 대한민국 5년을 더 진전시키고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지 않게 할 대통령이라면 기본적인 비전과 정책과 능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대통령 되는 것은 국민적 불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거치면서 공약이익 95%였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청년 배당했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 간 거예요. 지역 카페 이재명이었습니다. 전 국민 생활이죠. 수술시의 CCTV, 무상 산후조리, 이재명 싫어하는 분도 이거는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력으로 말해오고 성과로 입증해왔다는 거고, 이재명 후보 싫어하는 분도 이재명의 비전과 실력, 능력만은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거 점수만 매겨달라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권교체 4글자만 줄이창에 치고 달랑 그거 하나로 아무런 국정운영에 대한 개념도 이해도 없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능력과 실력만은 분명히 검증된 이재명을 선택해달라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재명 후보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위기의 나락으로 빠뜨릴 가능성이 많은 후보를 정권 교체 하나만 가지고 선택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여러분들이 막아주십시오. 능력과 실력으로 검증되었고 연습이 필요 없는 이 사람 이재명 후보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달라고 호소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만신창이가 되도록 상처를 입고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두먹두먹 온 사람입니다. 정파 사범이라고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파 사범입니다. 그러나 도둑질한 거 아니고 부정부패한 거 아닙니다. 이재명의 정파는 농협 거액 대출 불법 비리 사건, 불법 대출 비리 사건, 그거 파다가 하나 생겼고요. 벌금 맞았고요. 본당 파악기구 유명했습니다. 그때 불법 개발 비리 사건 파헤치다가 시민들과 함께 파헤치다가 그래서 벌금 맞았고요. 검사 사칭했다고 하는데 그게 파악기구 불법 비리 사건 파헤치다가 본인이 사칭한 게 아니고 사칭한 언론인 옆에 있었다고 뭐 덤덤히 쓴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의 정파에는 항상 서민이 있었고 정의가 있었고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그런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비단길 걷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하고 달라요. 가난이 자랑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가난했던 집안에서 소년 노동자로 일할 수밖에 없었고 공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6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검정고시로 어렵게 대학 갔습니다. 사법고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도 권위주의 시대에 검판사 임명장 안 받겠다고, 그러나 자신이 가난하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고 서럽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편들겠다고 판검사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비단길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인권 변호사, 서민 변호사, 노동 변호사 한 이재명 아닙니까? 그래서 비단길 걸어온 사람하고는 다르다. 서민의 땀과 눈물을 하는 이재명이다. 그래서 국민 위에 대통령 말고 국민 바로 옆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을 거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서민 대통령, 국민 대통령, 군림하지 않는 대통령 이재명 만들어달라고 호소드린 겁니다. 존경하는 송파주민 여러분, 그렇게 해주십시오. 냉철한 기준과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내일 투표에 임해주십시오. 호소드립니다.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우리는 IMF 기억받고 있고 박근혜 국정농단 기억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국민들 아닙니까? 정권교체 4글자에만 달랑 의존하는 후보에게 대한민국 맡길 수는 없습니다. 검증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손바닥에 왕자 쓰고 주술과 무속에 의존하는 무능한 후보에게 대한민국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국정운영 시스템 작동시키고 그래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될
그런 책무를 다해 이재명 선택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습니다. 연습이 필요 없는 이재명에게 맡깁시오. 검찰한국 만들어서 정치 보복할 사람에게 대한민국 맡길 수는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더 진전된 민주주의 대한민국 만들어갈 이재명을 선택해달라고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먹고 살 거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경제라는 튼튼한 수레바퀴를 잘 굴려서 그 미래를 더 밝게 할 사람 이재명 선택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덕분에 작년에 대한민국은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서도 1인당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에서 43,000달러로 일본과 이탈리아를 제꼈습니다. G7 국가를 추월했습니다. 이재명은 말합니다. 이제 G5 세계경제 5강 가자고 말합니다. 이재명은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성과를 입증해온 사람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금융 대전환 통해 대투자국가 대한민국 만들고 세계경제 5강 가자. 이재명은 한다. G5 대한민국 가자고 얘기합니다. 연습이 필요 없는 경제 대통령 이재명과 함께 세계경제 5강 G5 대한민국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호소드립니다. 3월 9일 내일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으로 경제 대통령 이재명과 함께 걸어갈 미래를 밝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으로 서민 대통령, 국민 대통령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으로 평화와 경제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세상 만들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더 나았고 더 진정된 민주주의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시오. 이재명 선택해 주십시오.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